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기획사 이름은? 원래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가요. 그래요? 그런데 몰랐네. 차라리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죄송해요. 아니, 다시. 아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인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최서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0학번 고지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노잼이다라는 편견은 항상 붙어서 따라오는 것 같긴 해요. 공부만 했으니까 놀 줄 모르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편견이고 편견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밌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물론 공부만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을 좀 봤을 때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씩은 꼭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동요대회도 많이 나갔고 팝송대회 이런 데도 나갔었고 지금도 보컬 동아리 하고 있어요. 저는 연극 활동을 했었고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고 있어요, 성우로서. 노래나 댄스 커버나 이런 것도 취미로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예체능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해가지고 많이 하고 피아노 치는 거는 좀 열심히 했어가지고 할 만큼 하는 것 같은데 작곡 같은 거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진로 고민?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게 PD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왔는데 재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방송 쪽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막상 좀 도전을 하려고 하면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만들거나 혹은 기획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쪽에 되게 푹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막상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와보고 취업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할까요? 네.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저요? 아닌가? 어색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첫인상이 어때요? 근데 뭔가 범상치 않으신 거예요. 약간 사기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그맨 닮으셔가지고 권혁수 얘기하는구나. 되게 MC 같은 거 잘하실 것 같아요. MC가 아니면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어. 누룽지탕을 하셨거든요. 쇼호스트일 것이다.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힌트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정도 이렇게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3글자예요. 3글자? 아까 전에 사기꾼 아니냐 물어보셨잖아요. 마침 사기꾼이 3글자네요, 마침. 그러네요. 혹시 사자로 끝나나요? 뭐 어떤 걸 생각하셨는데 사자로 끝났죠? 마술사요? 사실 노래에 대한 질문들 자꾸 들어서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정환. 정환? 아무것도 혹시 뭐 동네 친구 중에 정환이 없었어요? 혹시 성함이? 내가 그래서 망했구나. 뭐예요? 제가 아는 정환들 에디킴 김정환이시고 있죠. 그리고 신정환. 그쵸. 네, 제가 아는 정환은 친구 다른 정환 빼면은 2명입니다. 그렇게 두 분. 그 외에 정환은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상처받으시는 거 아니죠? 상처 안 받아요. 네. 정환은 모르겠고 사실 아까 3글자 할 때 SG 원어휘 말할까 말까 했었어요. 노래 제목들이 다 3글자니까 재화벌, 뭐 라랄라, 내 사람 이런 거 그러네? 다 3글자. 몰랐어요. 그래요? 오케이,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SG 워너비. SG 원업이요?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는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굵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 김진호 씨. 네, 김진호님 목소리 되게 좋아하세요. 그 3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잘 버무려 보세요. 3글자 SG 원업이 정환. 정환. 그래도 레크레이션 강사일 것 같다. 그래도 MC일 것 같다. 네. 오케이. 자, 일단 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죄송한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SG 원어휘랑 비슷한데요? 노래 느낌이? 그 회사도 똑같았었고 MBK셔. 그때 당시에는 이제 GM이라는 그렇구나. 회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기획사 이름은? 원래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가요. 그래요? 그런데 몰랐네. 차라리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죄송해요. 아니. 우와, M2M이셨어요? M2M 알아요? 노래 부르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었는데 네. M2M의 정진우 분 계시잖아요. 네. 저랑 이제 멤버를 같이 네, 제가 했었던. 그분 영상을 진짜 한 20개도 넘게 봤거든요. 네. 그중에서 M2M이라는 이름을 팀을 되게 안 많이 했었고. 들어봤어요. 네. 이게 당시 이제 기사에서 제가
얘기한 거래요. 아. 저 잘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2004년 데뷔 당시 첫 앨범 사랑한다 말해줘가 정말 잘 됐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노래방에 가서 꼭 부르는 곡 1위였을 정도였죠. 이어 루루공주의 마지막 방송에서 삽입곡으로 나온 세 글자가 당시 음원 사이트였던 뮤즈에서 16주 1위를 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대단했어요. 당시 연습 시에만 있어 실감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죠. 소위 틀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에는 굳이 방송을 할 필요성을 그때는 느끼지 못했었죠. 하늘에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와, 네. 진짜 그때 16주 1위면은 정말 제가 이제 그 M2M이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세 글자라는 노래로 음원 차트에서 1등을 경험했었던 현재는 최아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근데 직업이 밝혀졌어요. 제 근데 직업이 제가 유치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럼 데뷔를 몇 년도에 하셨어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세 글자라는 노래에서 이제 저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제 나이가 18살 9월 2일 날 9월 3일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수에 데뷔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이었어요. 진짜 그냥 공부하고 저도 저 야자 네, 하시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완전 그 락 발라드 그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아 나 진짜 이걸 내가 직접 쳐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음악 학원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었죠. 이제 스스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해서 학원비를 내면서 드럼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악기들을 섭렵해서 내가 작곡가가 돼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학원에서 이제 정기 공연 같은 거를 네. 이제 하게 됐는데 노래 하나가 이제 보컬이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우연치 않게 시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시키셨는데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너 노래도 이제 앞으로 해봐라 이렇게 돼서 노래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우와. 첫 무대 올라가서 노래도 하고 드럼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힘들어지면서 음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아니다. 너 계속 음악 해야 된다. 돈 안 내도 되니까. 감동.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계속 배우고 있던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보컬 선생님께서 너 어디 가서 오디션을 봐봐라 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오디션이라는 걸 본 게 FT 아일랜드랑 CN블루랑 FNC의 대표님으로 계시는 한성모님. 뭐 이렇게 잘 알아 어디서 일하는 거야? 라는 그 지금은 대표님이지만 그때는 작곡가였어요. 작곡가가 어떤 한일 합작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오디션이었거든요. 떨어졌어요 거기서. 근데 원래 이제 난 가수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었고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오디션 한번 더 봐봐라 라고 해서 가서 본 게 아까 말한 M2M의 이제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디션 보고 이제 뽑힌 거죠.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세 글자라는 노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수 인생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부모님도 응원해주기 시작하셨고. 우와, 진짜 멋있으시네요. 고2라는 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럼 1위 했을 때 약간 이게 심정이 그때는 뭐 이게 음원 차트 1위를 했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사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창문에 이렇게 쫙 서가지고 막 왔다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기는 헐.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무서웠던 학주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슬쩍 뒤에서 사탕 열심히 해 하면서 우와. 주시고 그때 기분은 진짜 그냥 어안이 벙벙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이런 장면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M2M만의 색깔로 새까맣게라는 노래도 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계속 앨범을 냈었는데 많은 그 세 글자만큼의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멤버 교체도 있었고 아까 말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진우 형도 같은 멤버로서 이제 활동을 또 했었던 거고 이제 또 헤어지게 됐고 그래서 M2M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조금 다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또 진우 형이랑 제가 J2M이라는 팀을 2인조로 또 했었어요. J2M 때 이제 불의 명곡 나가가지고 이제 우승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럼 왜 가수 활동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어요.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도 했고 아, 네, 아이도 이제 2명 바로 연달아서 연년생으로 대박 하다 귀엽겠다. 보니까 현실에 치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서 했던 음악도 다 내려놓고 닭발집을 또 오, 차린 적도 있어요. 닭발 오. 좋아해? 닭발 좋아하죠. 닭발도 기가 막히게. 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해서 작곡가의 꿈은 아직도 있었으니까 옆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고자 지금 골드피그 뮤직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신 거예요? 원래 사업자 내면 다 대표예요. 뭐 당장 내일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 이름도 알려드리고 회사도 알려드리면서 좋은 아티스트들 만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명성을 만들어 가보려고 열심히 새로운 하고 있는 전성기를. 그쵸. 응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최 아인.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검색도 해주고 음악 나오면 들어주고. 저는 PD가 되는 게 꿈인데. PD요? 네, 방송 PD? 네 방송 PD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네 맞아요. 약간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요. TV 예능 조금 보고, 그다음에 MP3로 음악 듣고, 네. 약간 이 정도가 제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저의 삶의 활력소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힐링 받았던 것처럼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부터 작은 힐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PD라는 직업이 음악에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하지만 특히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그 PD님들 보면 노래랑 똑같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이제 긁어줄 수 있는가. 꼭 이슈성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그 바이브, 가치관이 프로그램에 담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그냥 대중적인 노래들, 나도 알지 못하는 가사의 의미를 그냥 진짜 부르는 사람으로서만 불렀다면 저도 이제 기획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 음악에 그런 것들이 뭔지를 내 방식대로 풀어내서 뭔가 감동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진이도 어떤 그런 것들을 꼭 담아낼 수 있는 좋은 PD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좀 뭐 출연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근데 얼마든지 뭐 긍정적으로 저는 출연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바로 부를게요. 약속해야 돼요. 네네, 아니 당연하죠. 대부분의 PD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 연락이 안 오시거든요. 네. 저는 저희 과를 되게 사랑해서 네. 이 전공을 뭔가 살려서 또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방송 쪽에도 관심이 어릴 때부터 워낙 많고 근데 이쪽 분야가 뭔가 약간 안전하진 않잖아요.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진 않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참 정답은 없죠. 그리고 한 어느 쪽이든 그 시원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진짜 그냥 장단점이 나눠져요. 네, 그래도 조금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예능 쪽이. 예능 쪽. 네. 만약에 그쪽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힘들죠. 안 힘들면 그것도 반칙이잖아요. 그쵸. 재미없어요. 배우나 가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아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내공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나오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것이고 또 견뎌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볼 법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야를 되게 진짜 좋아하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미쳐서 사랑할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쪽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안정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진짜 닭발을 구웠던 거예요. 근데 돈은 벌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돈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제일 적었었던 때예요. 근데 안 행복해 하니까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음악을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희망은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건 벌면 되잖아요. 배달도 해요. 가끔 진짜 그 막 쿠팡이츠 막 아이고 상황이 아닌가? 아무튼 그런 거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면 하고 저는 그게 즐거워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다 바꾸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쪼들리더라도 그냥 그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진로라는 것은 정답은 없지만 삼촌의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고 싶은 거 일단 해봐라. 원래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오 진짜요? 네, 작곡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가 지나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진짜 진지하게 음악을 생각하던 친구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네, 연습실을 빌려서 거기서 주구장창 피아노를 치건 기타를 치건 노래를 부르건 미디를 하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부모님이 허락도 안 해주셨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음악은 취미로 남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을 보냈는데 성적이 되게 잘 나왔고 이거를 버릴 수 없다 보니까 이 다음 연도에도 그 다음 연도에도 그냥 공부를 쭉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많이 못하고. 그런 거 치고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를 갔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민의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학업에 관련돼서도 확실한 명함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또 사실 음악이 아니더라도 너무 훌륭한 어떤 그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마 더 그 걱정을 했을 거예요. 넌 이만큼 이렇게 잘하고 재능이 있는데 왜 그 힘든 음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럼 정확히 음악에 관련돼서 어떤 직업 내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PD, 음반 네. PD. 현 시점에서 고민되는 거는 그렇게 확고한 진로를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막상 대학교에 오고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꿈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먹어봐야 알잖아요. 네, 맞아요. 해봐야지 알아요. 이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난 게 너무나 큰 행운일 수도 있는 게 제가 그걸 하고 있는 직업을 네. 갖고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딜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년에 이제 그 진행될 프로젝트의 음악 음반 기획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수분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분의 어떤 편안한 목소리, 그냥 노래방 가서 불렀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듣고 또 이미지 같은 것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획자가 그림을 그려놔줘야 돼요. 재밌게 해보자고요. 저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왕 저도 이렇게 그 진심으로 지금 저한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가슴속에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조금 불러주고 싶어요. 네. 진짜요? 수상한 가수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인데, 이게 이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딱 그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한테 아직까지도 되게 크게 남아있는, 그래서 나라라는 노래고, 이게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 OST에서 나왔었던 노래고 준비해왔어요. 네, 이거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질 않아.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대박.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지금까지 되게 저한테 감사하게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아인이 형은 네, 혹시 고민이 있으신지. 이제 최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가수 생활을 할 때는 나의 어떤 그 색이 묻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이제 SG 워너비의 그 김진호 씨가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건데, 항상 그 일기장을 쓰라고. 우리는 이제 음악으로 그 일기장을 펼쳐내는 것이고, 서로 그게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시너지가 터진다. 진심이면 된다. 지금 가장 앞에 놓여진 것은 최근에 앨범이 나왔어요. 35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틱토커가 있어요. 민지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미래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여서 곡도 선물을 해주고 같이 피처링까지 붙어서
이제 앨범을 냈어요. 좋아 좋아라는 노래를. 일기예보 노래 제목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오. 일부러 그거를 그래서 아.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수는 또 제목 따라간다고. 2집 때 나온 게 새까맣게예요. 그 설마? 새까맣게 때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안 나오고 다 태안 앞바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어찌됐건 새까맣게 잊혀졌어요. 그쵸. 오늘 저는 사실 진짜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 이야기가 너무 딱딱하진 않을까. 내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긴 한데 막 네. 가수들도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음. 근데 뭔가 주변 지인으로부터 듣지 못한 얘기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되게 색다르고 음. 너무 신기하고 진짜 연예인 영접. 근데 오늘 이런 어떤 같은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도 뭔가 이렇게 상담받은 느낌. 저도 완전. 네, 네. 많이. 앞으로 파이팅 하자고요.